2019년 8월 15일 광복절 날 한 여성이 경찰서로 아주 다급하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그러지? 치안인가? 곧장 이제 신고가 들어온 장소로 갔는데 인적이 드물고 외진 곳에 있는 한 펜션이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신고자 여성분이 말도 못하고 이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폭행 관련된 사건, 그렇죠. 또 성폭행 관련된 사건, 뭐 강도, 아니면 뭔가를 목격했거나.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서영사님이 일단 여성분을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어떤 주사를 맞았어요. 네, 여성분이 이제 팔을 보여줬는데 네. 실제로 그 주사 맞은 바늘 자국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펜션 내부를 살펴봤죠.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안경통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그 안경통 속에 주사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 아,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여성분을 이제 경찰서로 모시고 가서 간이식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약물 반응,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결국 마약 주사였던 거네요. 네, 필로폰이었어요. 필로폰이요? 근데 본인이 필로폰을 맞고 왜 신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여성분이 네.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주사를 놓았다. 뭐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그런 거 와서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형사님이 아니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대체 되는데. 누가 주사를 놨냐라는 거죠. 근데 그 여성분이 정말 상상도 못할 사람을 말합니다. 주사를 놓은 사람을 놓은 사람을. 결혼할 남자친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비 시아버지가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아, 예비 시아버지가 필로폰 주사를 놨다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며느리가 된 사람한테? 상상이 됩니까? 근데 지금 내가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며느리가 제일 그러니까 예비 여성이잖아요. 며느리한테 네. 주사를 놨다고?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라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경악스러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15일 포천의 한 펜션에서 남자친구 아버지가 강제로 마약 주사를 놓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잠깐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좀 앞뒤가 조금 어떻게 된 전후 사정을 좀 들어봐야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펜션 내부에 있던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그 112 신고한 그 시간대에 네. 그 예비 시아버지가 차를 타고 급하게 펜션을 빠져나가는 게 찍혀 있더라고요, CCTV에. 미친놈인가? 왜 시아버지하고 예비 며느리 저기를 펜션을 왜 갔냐고. 아, 그러네. 그게 아니 뭐 난또 이상한 또 이해가 무슨 안 돼. 종교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아들도 연관돼 있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소위 이제 몰래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뭔 뽕이야? 몰래뽕? 몰래뽕. 마약을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몰래 수뢰타거나 뭐 투여하거나 이런 게 그거 있어요. 완전 범죄잖아요. 만약에 투여를 하게 되면 진짜 뭐 신체가 이완되고 판단을 못해서 한거불능 상태가 되잖아요. 이 상태를 유발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결국 그게 뭐냐는 아이고 거죠. 진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서 성범죄, 그걸 하려고? 성범죄, 그쵸? 그 주로 이제 성폭행의 목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속에서 몰래 주사한 이 사람이 그야말로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비 시아버지 상태인데. 야, 이거 정말 파렴치함의 극치네요, 이건 진짜. 세상에. 어떻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시아버지랑 예비 며느리하고 펜션에 저기 왜 갔냐고요. 단둘이 갔다는 거. 근데 난 그죠?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솔직히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 피해자가 친엄마랑 오래 이제 떨어져 살았다고 했거든요. 네. 그 빈 자리를 이제 시어머니가 메꿔준 거죠. 시아버지하고 되게 시어머니가. 살가운 사이였구나. 그렇죠. 이제 옷도 사주고 반찬도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지낸 지가 한 3년 정도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어머. 그러니까 이미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요. 뭐 네. 여행도 갈 정도로 가깝게 지낸 지가 이미 3년 된 거예요. 이미 그전에도 그렇게. 뭐 교제뿐만이 아니라 네. 그쪽 집안하고도 너무 교류가 있는 그런. 피해자가 평소에 나눈 대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이 피해자가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 보내려고 하니 주소 보내거라. 아버지 드실 것까지 다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며느리 거 산 거야.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평소에 각별히 그러네. 네. 거의 뭐 친가족 같네요. 네. 네.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서 가족 모인다. 시간 잘 챙겨라. 아, 산소에서 다 모이는구나. 알겠습니다. 이거는 명절을 앞두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 모양이죠? 이미 이제 거의 뭐 며느리나 마찬가지네. 네. 네, 이미.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3일 전에도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광부절날 시간 좀 낼 수 있으면 아버지한테 연락 좀 하거라. 예, 아버지. 광복절 날 쉴 것 같아요. 잠깐 시간 내주거라. 그냥 전혀 뭐 그냥 자기도 그냥 아버지라고 자기를 지칭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인데 왜? 대체 왜? 전혀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의심할 이유도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예비 시아버지를 제가 홍 씨라고 네. 하겠습니다. 네. 범인 홍 씨와 이 피해자가 2019년 광복절날 네. 연락이 왔다고 했잖아요. 펜션에서 약속을 한 그날 피해자가 홍 씨를 만나러 갑니다. 네. 피해자를 차에 태운 홍 씨가 음. 생각보다 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아버지 어딜 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내가 평상시에 좀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이게 데려간 게 펜션이라는 거죠. 저 펜션에 이제 도착하고 이제 피해자도 당황했겠죠.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너에게 선물을 줄 게 있으니까 기다려라 하면서 네.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네.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거예요. 어머. 너도 좋아할 거다. 이게 뭐가 나오나 보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뭐가 나오나 보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순간 갑자기 팔이 따끔거려서 이제 수건을 헤치고 네. 봤더니 홍 씨가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너무 놀라서 이제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네. 112 신고를 한 거죠. 야, 이 미친 깜짝 선물이 몰래 봉이야? 참,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게 진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 아들이 네. 있는데. 결혼할 여자가 있어. 네. 내가 아니 상상도 하지 마. 비유를 하지 마. 그러니까 비유하지도 이게 마.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비유하지도 마요 진짜. 예를 들 비유하지도 수가 마. 없는 예를 들 수가 얘기예요. 없는 거야 이거는. 이게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말도 너무 이상해. 음흉스러워. 넌 뭐가 나오는지 보자. 나는 이거 가릴 때 그거 나는 무슨 다야 반지나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피해자라면 근데 갑자기 주사가 들어온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3년을 그렇게 지냈으니 의심할 수가 없죠. 야, 이 가족 같은 사이? 참, 가짜 빼야 돼 앞에.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하니까 그 아버지인 홍 씨가 도주를 했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냐면 주사기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야, 주사기를 몇 개씩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도대체 홍 씨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그냥 평범하게요? 네,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또 팀장도 한 모양이에요. 또 평소 자주 그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평판이 좋았다고 해요. 아니 버스에서 열심히 성실히 다니시고 봉사활동 열심히 사시면 되겠구만.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과거? 뭐야 이건 또. 12년 전에 그러니까 필로폰을 투약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마약 사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2년 전에 투약을 하고 그동안 참았다가 그 시점에 이제 투약을 한 거죠. 그 마약 미쳤나 범죄자들이 봐. 보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호기심에 시작을 하고 나는 언제든지 내 스스로 멈출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내가 멈출 수 있어라고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근데 하는 절대 거예요. 혼자 스스로 멈춘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없어요. 않는 거잖아요. 전혀 없어요. 지 혼자 하는 것도 아주 강력한 범죄지만 왜 남한테 이렇게? 남도 아니지 며느리인데 지 그렇지. 자식이. 이제 곧 가족이 될 사람한테. 사실 저 피해자가 남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시 부모님 영향이 컸다고 해요. 워낙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세상에. 그런 이제 홍 씨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제 스스로 너무 자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피해자의 여성이 이제 그 어려운 환경, 부모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오랫동안 그루밍을 소위 해온 이런 상태로 우리가 추정이 되죠. 부모 역할을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피해자는 홍 씨한테 굉장히 의지했을 것이고 뭐 거절하거나 또는 뭐 단호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따르면서 지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때 네. 무서웠고 두려웠겠지만 신고를 한 건 굉장히 잘한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도망간 홍 씨, 이게 홍 씨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아야지. 근데 그날부터 이 형사님과 도주자 홍 씨의 아주 질긴 피날리는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종족을 감춰버렸나요? 우선 홍 씨가 쓰던 휴대폰은 이제 꺼놓은 상태이고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펜션을 빠져나갈 때 이용했던 렌트카는 가평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곳을 가보니까 산골짜기더라고요. 이제 그곳에 차를 버리고 튄 거죠. 야 그럼 이놈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야 찾아야지? 이거?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이제 뭐 범인이 행적을 감추고 도주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혼자서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력. 조력자. 네, 그래서 이제 홍 씨의 아내와 아들을 만났는데 그 말을 듣고서는 오히려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특히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마약 사범인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아들 심정도 정말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내 마약 아버지가. 그것도 무섭고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내 여자친구한테 몰래 주사를 결혼할 놨다는 게. 사이에 그리고 또 아내분도. 결혼해서 이제 며느리가 될 그런 사람한테 이제 몹쓸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마약 관련된 거니까
무섭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돕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형사님이 실시간으로 홍 씨의 휴대전화를 이제 추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홍 씨의 휴대전화가 중간중간 껐다 켰다 반복을 하더라고요. 아, 뭐 어딘가 연락을 하긴 했다는 거네. 그렇죠. 분명 누군가가 연락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통화 내역을 살펴보니까 남성이 한 명 나왔는데 그 남성에 대한 이제 주거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급습을 했었죠. 네. 근데 그때 홍 씨는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 씨의 이제 소재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궁을 했죠. 그래서 만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잡힐 수 있도록 협조는 해주겠다. 이제 그런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포섭이 된 거네요. 그분까지는. 자, 그럼 이제 이 남성, 이 조력자와 형사님이 홍 씨를 이제 유인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도와준다고 했고 네네. 이 조력자와 홍 씨가 약속을 잡고요. 홍 씨가 나타나면 바로 체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예, 예. 이 조력자가 그래서 이제 홍 씨와 통화를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번이 된 거죠. 네.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약속을 잡았죠. 그런데 이 조력자가 이 전화를 끊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놓고 전화를 끊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제 홍 씨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저희 형사들하고 같이 있다고. 들으라고 통화 이야기 내용을 예를 들면, 들으라고. 그래. 그때 보자. 하여튼 몸 조심하고 잘 피해 다녀. 하고 끊는 척 하면서 끝까지 조력을 하는 거죠. 끝까지 조력을 거짓말한 거네, 형사님들한테. 근데 전화 안 끊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약속장 잡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대화 중에 뭐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는 이렇게 뒤에서 이제 숨지고 있었는데 네. 이 전화기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중이었던 거죠? 그렇죠. 통화 중인 상태로 놔둔 거예요. 슬쩍. 일부러. 예, 일부러. 그래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제 그때 한번 저기 했죠. 이거 지금 돕겠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 그날 결국 홍 씨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안 나타나겠지. 그렇죠. 이거 다 그렇게 들었겠지. 들었으니까. 그런데 한참 뒤에 조력자한테 이 홍 씨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직접 자수하겠대요. 자수를 자수? 자수를 하겠어? 자수?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한 번 속고 나니까 두 번은 안 속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력자한테 이렇게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그럼 조력자를 통해서 이제 제 번호를 줬거든요. 네. 근데 진짜 홍 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사님한테요? 네, 저한테 오. 왔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몇 시에 경찰서로 가겠다. 그런 자수 의사를 좀 밝히더라고요. 오. 진짜 자수할 생각이었나 봐. 그러면 예. 그쵸, 형사님께까지 형사님한테 연락을 전화를 한 거니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기다렸는데 역시 안 오더라고요. 장난치나 뭐야, 진짜. 지금 형사님한테 이러는 전화해서 거야. 한다, 자수한다고 그러고 안 하고. 자,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쫓고 도주극이 벌어진 지 어느덧 10일이 지나고요. 10일째 되는 날 밤에 홍 씨가 네. 형사님한테 또 연락을 합니다. 뭐야, 얘 장난해 지금 이 사람? 제가 분명 자수한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에 의정부 검찰로 자수할게요. 아무튼 저 때문에 고생하셔서 뭐 죄송합니다. 약 30분 후에 이틀 뒤 포천 정문 앞 10시에서 11시 팀장님 뵙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소 시간 등 계속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사님이 네.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완전히 믿었다기보다는 네, 그렇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나 그게 하는 보내신 마음에, 거죠? 혹시나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자, 그리고 드디어 홍 씨가 말한 8월 27일 음. 그 아침이 밝았습니다. 포천 경찰서 정문으로 오겠다던 홍 씨. 안 나타납니다. 뭐 어떻게 갖고 놀자는 거야, 뭐야. 저희가 그때 12일 정도를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예, 저를 비롯해서 이제 형사들이 동이 오를 때까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끝낸다. 그래서 이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 해서 이제 행적이 될 만한 곳에 CCTV를 다 확인했었죠. 그런데 그때 CCTV를 살피던 형사님 눈에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하나 포착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홍 씨의 와이프 차량도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머머. 근데 그날따라 이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홍 씨 와이프 차량이. 와이프 차량이. 그러면은 뭐야? 근데 이제 찍힌 사진을 보니까 네. 운전은 홍 씨 와이프가 하고 있고 네. 그 옆에 이제 건장한 남자가 한 명 타 있더라고요. 그게 홍 씨였어요. 야, 그럼 아니 뭐야? 뭐야? 아, 그럼 가족도 조력을 받고 있었던 거네요, 결국은. 아내가 도와줬던 거예요? 그때 왜 협조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아유 형사님 저도 꼭 돕겠습니다 오히려 했던 막 거 방문을 아니었어요? 하고 도와주겠다고 했던 와이프가. 네,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저희가 100% 믿지는 않았죠. 네. 네, 그래서 계속 주시는 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통속이었던 게 들통난 거죠. 한통속이었구나. 한통속.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형사님이 와이프 차량을 실시간으로 따라가면서 그 지역 일대에 있는 형사분들하고 공조를 해서 네. 홍 씨 검거 작전에 들어갑니다. 저희 인원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북구청 마수에 협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차량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그 관할 경찰서에 긴급 배치 요청을 하고 저희는 이제 이동 경로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추적을 하면서 덮칠 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야, 근데 이게 말이 쉽지요. 도주하는 차 추적해서 이게 잡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겠죠.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그렇지. 쫙 해서 막 맞아. 잡잖아요. 경찰관이 범인이 돼서 도망가고 경찰관이 쫓아가서 긴급 네네. 배치하고 잡는 이걸 이제 훈련을 하는데 진짜 그렇게 훈련하는 것도요 잡기 힘들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공조 작전이 막 피말리게 막 펼쳐지고 있는 그때 갑자기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홍 씨입니다. 얘 지금 가겠어. 장난하냐? 장난하네. 지금 몇 번을 하는 거니? 네. 대한민국 경찰을 너무 무시하는데 이놈들. 홍 씨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형사님한테 자수하러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파출소 직원이 잡혀서 지금 못 가고 있다. 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긴급 배치를 해놓은 그 위치에 있던 경찰관이 네. 차량을 잡고 이제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도주를 한 거예요. 아. 이제 그 상태에서 잡으니까 이제 난 자수하러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야, 아 이놈 진짜. 진짜 너무 뻔뻔하다 이놈. 진짜. 도망가다가 잡히니까 아 자수하러 갈. 응. 야,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두 가지 감정이셨을 것 같아요. 얘 뭐라는 거야도 있고 하나는 그래도 잡았구나. 그렇죠. 이제 네. 아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경찰관한테는 도망가지 못하게 꽉 잡고 있으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가서 체포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장소에 홍 씨의 이제 와이프도 있었던 거죠. 같이 네, 조력자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 보면 신고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주를 돕거나 은닉을 도와준 도왔으니까 거잖아요. 범죄자를. 범죄자 은닉, 뭐 도주 이런 거 다 처벌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에 이 가족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 상도례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범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절취했다, 그러면 절도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처벌받지 않습니다. 입건하지 못하는 거죠. 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서 형사님이 홍 씨 아내 체포했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어떡해요? 가능했을까요? 홍 씨를 검거하고 나서 이제 차량을 수색했더니 주사위가 160개가 나온 거예요. 아, 야 부부가 그러면 그랬다는 뭐예요? 거예요? 마약 사범 특성상 보통 자기가 투약하고 나서는 이 증거를 없애거든요. 바로. 그렇죠. 바로바로 없애는데 특이하게도 홍 씨는 그걸 버리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놓고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홍 씨 와이프가 그래 버리라 그랬잖아 하면서 핀잔을 주더라고요. 당신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참나. 자기가 마약을 투약한 거를 차에다 160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분도 완전히 알고 있었네. 들어보니까 이 체포한 전날도 투약을 했었고요. 또 놀라운 거는 이제 와이프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 같이 한 거야. 아이, 뭐야 이게? 그래, 같이 한 거야. 같이. 그러니까 체포 가능했던 거고. 그래. 그러니까 아내도 마약 사범인 거네요. 마약범이네. 그렇죠. 마약범 체포를 두 분이 그냥 마약범으로 체포가 된 거네요. 그렇지. 12일째 되던 날 도주 중이던 김 씨가 검거됐습니다. 아픈 여자친구한테 왜 마약을 투약했죠? 피해자한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근데 그 조력자도 있었잖아요. 검거된 거를 알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을 좀 보려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혹시 면회 가도 됩니까? 그러길래 편하게 오시라고 네, 그래놓고서 이제 면회 나온 그 조력자를 체포를 한 거죠. 호랑이굴에 들어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수갑을 채우신 거네요. 범죄자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네.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홍 씨의 도주급 12일 만에 막을 내리고요. 근데 이제 홍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홍 씨라는 사람이요. 이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뭐야, 뭐. 또 자기는 아니다. 뭐 설마 또 뭐 아니다. 우리 며느리 될 애가 원해서 해준 거다. 뭐 일단 또 헛소리한 거 아니야? 예, 피해자한테 이제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자기는 이제 성폭행할 마음은 없었다. 단지 피해자의 여성의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약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 홍 씨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냐면은 마약 사범들은 어느 한 곳에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전화기를 돌린다든지 맞아요. 반복된 이렇게 행동. 반복된 행동을 하는데 네. 이 홍 씨 스타일은 마약을 하면 밤새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필로폰을 하면.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게 투약을 하게 되면 며느리도 나한테 속편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 참. 이런 거를 소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흔하게 그냥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도 진술만 있는 거고 마약에 투약된 상태에서 피해자는 중간에 이제 도망가서 그쵸, 신고를 그쵸. 하셨잖아요. 입증하기가 어려운 어려워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이때 우리 서 형사님이 특유의 집요함을 여기서 또 한 번 발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이제 우선 구속 기간이 있으니까 네. 이제 마약류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송치를 하고 네. 그리고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압수했던 물품부터 다시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또 처음부터 가는구나. 야, 이 형사님들 특징이에요. 원점으로 돌아가자. 원점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사건 터졌을 때 놓친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다가 저 화장실에서 이제 발견한 주사기가 있었잖아요. 그 주사기에 약물 성분이 또 뭐가 나오는지 그 필러 성분이 아닌 또 다른 약물을 의뢰했더니 파파베린이 검출됐더라고요. 파파베린이요? 파파베린이 뭐야? 이름이 뭐 되게 좀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 약물은 발기부전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성관계를 할 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투여하는 약이에요. 어머, 어머. 본인한테요? 본인한테 자기가 발기부전일 경우에 그걸 가져갔다는 것은 아주 인정되는 명명백백한 거죠.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그냥 흘려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보나마나 뭐 필로폰이겠구나 하면 감정놀이 안 했으면 그쵸, 그쵸, 그쵸. 지나간 거죠. 근데 같은 주사기로였을 테니까 주사기 모양은 야, 진짜 정말 더러운 인간이네. 진짜 야, 진짜 그거는 쓰레기 진짜 아닙니까? 이- 아니 아들을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참, 내 말이 그 말이. 그런 거를 범죄자들이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찾아내셨으니까 망정이지. 지금 뻔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자수를 하겠다고 계속 지금 그러니까. 전화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 좀 더 이상 추적하지 마라고 시간을 벌면서 이놈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찾고 간구하고. 그런 얕은 수를 계속 그냥 던지면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냥. 야,
그래서 그 성분이 발견되고 나서는 시인을 했나요? 아니요. 근데 홍 씨는 계속 그게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파베린은 이런 데 쓰는 거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추궁을 했더니 그때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와이프랑 이제 성관계할 때만 사용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근데 그 사건 현장에 있었잖아. 헛소리지. 헛소리지, 개소리지. 아무 소리나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변명 아무 소리나 하는 거지 뭐. 전립선 같은 소리. 토마토 많이 먹어 임마. 전립선은 토마토가 좋아. 아이 참. 그래갖고 이제 펜션에 가져간 거는 끝까지 이제 성폭행 목적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검찰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홍 씨는 계속 우기고 있는 거예요. 홍 씨는 계속 우기고 있는데 끝까지 집요하게 이제 우리 형사님이 파헤치니까 이건 이길 수 없는 법인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꼬박 한 달을 더 수사하신 거예요, 우리 형사님. 그렇게 해서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로 홍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결국 홍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다가 강간상해죄까지 가중이 돼서 징역 5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형사님의 그 정말 끝까지 파고드는 집념이 아니었다면 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을 이것도 텐데. 그냥 단순 마약 사범으로 처벌될 끝났지. 뻔했잖아요. 맞아요. 끝난 거잖아요. 아 진짜 리스펙합니다 형사님. 자, 때는 2018년 6월입니다. 서울의 중랑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형사님, 저희 남편이요. 남편이 연락이 안 돼요. 분명 부산에 간다고 했는데 며칠째 소식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는데 뭔가 이상해요. 외출을 한 남편이요. 급히 부산에 간다는 연락을 남기고 소식이 끊겼는데 그 끊기고 나서 3일 만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지금 차 안이라서 통화가 힘드니까 내가 부산 가는 길인데 가서 연락할게요. 라고 한 후로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더 뭐지? 애가 탔던 거고요. 그러면 부산에 간 건지 뭐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고 네네. 어디서 어떻게 사라진 건지 그것도 모르고 운전 중에 그럼 통화를 받았나? 그냥 연락이 안 된 거야. 이제 연락을 줄게요라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그렇지. 되는 상황인 그럼 거죠. 기다리고 있었겠네. 부산에 간다고 한 것이 마지막이니까 네. 가긴 갔지만 부산에서 무슨 사고가 났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네네. 그렇게 3일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신고를 한 거죠. 그럼 실종 신고로 접수가 된 거예요? 예, 그 이때만 해도 이제 단순 실종 사건이라 저희 이제 강력계는 넘어오진 않았어요. 네네. 또 실종 수사 매뉴얼에 의한 뭐 아동이나 여성이면은 수색이나 뭐 이렇게 신속히 진행이 되는데 이번 유행 같은 건 이제 성인 남자니까 아무래도 좀 기다린 시간을 가졌죠. 네. 예, 그리고 뭐 준비 없이 급히 간 거면 뭐 휴대폰 배터리가 없을 수도 있고 일단 여청과의 진행 사항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고 3일 있다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틀 후에 이번에는 김 씨의 아들로부터 다시 전화가 옵니다. 아. 제가 방금 아버지 통장을 확인했는데요. 돈이 빠지는 적이 있어요. 날짜를 보니까 부산에 간다고 했던 다음 날이랑 그 다음 날인데 이틀에 걸쳐서 돈이 빠졌어요, 형사님. 얼마나 출금된 거죠? 800만 원.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또 있었습니다. 형사님, 그 출금된 은행의 위치가 어디였죠? 그 서울이었어요. 부산이 서울이요? 야, 이거 이제 군자동하고 천호동 두 곳이었습니다. 부산 간다고 했던 부산 간다고 그랬는데 아까? 근데? 이때부터 뭔가 있다. 어. 저희가 촉이 왔죠. 최소 강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 바로 여청과랑 합심을 해서
저희 강력 6팀 사건이 맡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뭘까요? 일단 돈을 노린 건가? 그쵸,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사건이 좀 심각해지는데. 근데 김 씨가 그러면 어디에 있었는지, 정말 부산에 갔는지 그거가 좀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김 씨가 부산에 간다고 연락했던 전날이죠. 네. 김 씨는 아는 동생 박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가 박 씨를 만났는데 씨? 네, 술을 한잔 하고 또 헤어질 때니까 아쉬우니까 박 씨는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늦어서 박 씨 집에서 잠까지 잔 겁니다. 잠까지 자고 또 날이 밝고 부산에 간다는 연락을 하게 된 후에 그 다음 소식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사라지기 전에 있었던 사람, 뭔가 박 씨부터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가 정한이 형한테 매회 혼이 나고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쉽게 풀렸으면 또 이게 여기 안 나왔겠죠, 선생님?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했잖아. 사실 형이 얘기하길 기다렸거든요. 난 안 하잖아.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일단 박 씨 집에 있을 때만 해도 김 씨는 연락이 잘 됐습니다. 그래, 거 봐.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바로 출근하겠다 이렇게 예. 와이프랑 통화도 하셨고 아, 통화도 했고요. 예, 다음날 또 뭐 문자 메시지도 보내셨고 그래서 일단 가장 확실한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걸 확인을 했죠. 확실한 단서. 돈을 찾았으면 은행에 CCTV나 뭐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 네. 그거네요, CCTV. 출금할 네. 때 찍힌 CCTV. 그렇죠. 그 당시 그 김 씨의 통장에서 그 돈이 빠져나간 그 시간대에 네. 은행하고 그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네. 보이십니까? 뭐야? 비가 왔나 보다. 네, 비 오는 날인데 비 오는 날이네요. 저기 지금 우산 속에 이제 여성분 보이시죠? 네. 뭔가. 사연 있는 여성분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 다음 날 또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보통 여성분 같은데? 뭔가 이상해. 사라진 김 씨의 내연녀였을까요? 약간 좀 모자로 계속 쓰고 그런 건 좀 의심스럽긴 해. 의심스럽다. 가리는. 좀 가리고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진 김 씨의 카드로 인출했을 때 그 장면이라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얼굴을 아는 안면이거나 아는 아니, 사람이거나 내연녀일 가능성이- 아니, 시킬 수도 있지. 아니면 협박?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협박 당했을 수도 있겠다. 누군가부터. 지극히 그 상식적인 추론이고요. 예, 그렇죠. 누구나 예. 추론할 수 있는 아마 건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저 방금 CCTV 여성분은 김 씨의 행방을 조금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사님들은 이 여성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어느 지점에서 이 여자가 CCTV 밖 그 사각지대로 확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택시를 탄 건지 방향을 어디로 간 건지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야, 그러면 사각지대를 다 알았던 거네. 조사해놓고 싹 딱 숨은 도망간 거네. 그래서 이대로 놓친 건가 하는 생각했는데 아, 이거 안 돼.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 형사님들 눈에 찰나의 한 순간이 딱 포착이 됩니다. 이 여성분의 찍힌 CCTV를 계속 반복해서 돌려봤어요. 화면이 흐릿해서 좀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은행이랑 한 300m 정도 떨어진 한 건물 앞에서 이 여자가 순간적으로 우산을 탁 펼치는 그 한쿼터가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우산을 펼쳤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우산을 펼쳤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우산을 펼쳤다. 쓰고서 계속 나타난 게 아니라 소나기가 왔다? 거기 건물 앞에서 우산을 핀 거면 그 건물에서 나온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소름이다. 아, 특정 건물에서. 그걸 잡아내서. 아. 우산을 이렇게 펴는 건 그 건물에서 이 여성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살거나 누군가를 만났거나 뭔가에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곧장 형사님들이 그 건물을 이제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대박이다 이거. 근데 여기서 고시텔이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왜냐면 고시텔 외에 다른 층들은 또 공사 중이어서 비어 있고요. 이 건물엔 이제 4층에 CCTV가 딱 켜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 건물 주분이 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만남도 피하고 또 이제 뭐 갑자기 또 말이 바뀌어서 본인이 먼저 확인하고 알려주겠다. 뭐 이러니까 하여튼 어떤 설득을 하느라고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왜 영화에서는 경찰입니다. 아, 그건 이제 그럼 적극적으로 다 협조해줘요, 왜? 협조를 해주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그 괜히 왜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지금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산 펴는 거 하나만 가지고 좀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영상을 달라고 했을 때 이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강제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득이 됐나요, 최종적으로는? 강력 사건인데 자칫 시간이 지체되면은 용의자가 도주해서 또 추가 범행이 생기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계속 그런 식으로 거부하시면은 압수영장으로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보여줬습니다. 예. 건물 안에 그 4층에 유일하게 한 대 있는 CCTV까지 이제 확보를 해서 봤거든요. 네. 근데 그 CCTV에 아까 검정색 옷 입은 여성분 있죠? 네. 없습니다. 거기서 나왔는데? 와, 진짜 문자 그대로 귀신이 고칼 노리시네요. 진짜 귀신이 코를 노리시네. 이거 왜 건물에 나왔는데 왜 없다는 거야? 없었다. 이게 뭐야? 아니 뭐 다른 통로가 있나 이렇게? 아, 이거 참 CCTV 사각지대로만 다녔나?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형사님들의 눈을 사로잡는 장면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뭐야 그냥 이건 그냥 남자분이 계단 이게 올라오고 있는 영상 아니에요? 설마 했던 이 남자가 이제 계단을 올라오다가 CCTV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내려갔어요. 예.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영상을 돌려봤는데 예.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거예요. 이 사람을요? 예, 예. 아까 그 여자분 있잖아요. 은행에서 그 돈을 인출했던 그 여자분. 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여자분? 그렇죠. 그러면 자, 지금 시킨 거야? 지금 은 누나 머리로 느낌표가 하나, 둘, 셋, 넷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남매가 아니면 분장했다고? 변장했다고? 변장! 예. 변장! 에이 그건 아니겠지. 아, 진짜로?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이 아까 그 여자가 찍힌 CCTV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아 정말? 또 뭔가를 발견을 합니다. 뭐야?
그거 기억하시죠? 우산 쓰고 얼굴이 안 보였어. 잠깐만. 이 사람 발 삐끗했다. 왼발. 횡단보다 거기 올라오는데 딱 잘 못 걷네. 이상하네. 네, 맞습니다. 아우, 예리하십니다. 어머, 그리고 저 모자 쓴 거랑 이런 것도 장신구가 많은 것 치고는 뭐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아, 보여요? 그렇죠. 저 모자랑 너무 안 어울리. 저 정도의 패션 모자를 쓸 뿐이면 오히려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거 과시하죠. 여기 이게 목걸이도 뭐 이런 거 하실 분이면 더벅머리처럼 앞머리를 저렇게 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저 한번 보시면 다리에 자세히 보면 근육이 좀 있고요. 얼굴에 그 골격이나 그 체형이 여성 같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처음에 전혀 모르셨죠?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장을 했다는 거네요, 결국. 그러니까 그 아까 건물 안에 찍힌 CCTV 속 남성하고 그 은행 CCTV 찍힌 여성하고 동일인 같다는 촉이 이제 확 온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알 때는 영상을 엄청 돌려보신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사실 설명 듣고 봐도 전 잘 몰랐어요. 이게 뭐죠? 하고 네. 보니까 이제 조금 납득이 되지만 그리고 사실 뭐 힐 여자분도 잘 못 신는 분 높은 거 신으면 불편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저렇게 저도 힐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안 신다 신으면 불편하겠죠. 불편해요. 비도 오고. 맞아요, 맞아요. 좋아, 여장했다까지 정말 놀랄 일이지만 이 사람은 어디 간 거야? 이 남자가 아까 그 고시텔 건물에 살고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었고요. 아까 건물 안에서 찍힌 CCTV를 보면은 손에 이제 검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 시간상으로도 은행에서 돈을 찾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가. 근데 건물 안에 CCTV가 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올라왔다 한껏 찍히고 CCTV가 없는 다른 층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이러면 건물에서 여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게 말이 되니까요. 그러네요. 예. 야, 근데 진짜 이게 이 어떤 작은 단서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뭔가 조각들이 딱딱딱 맞춰지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진짜로. 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 밝혀냈을 그렇죠. 것 같아. 이거는 뭐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진짜 대단한 분 하시다 그런 이거. 거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근데 이 위장을 하는 거는 실제 범죄하시는 분들이 많은 쓰는 수법인가요? 간혹 저런 그 여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중에 네. 그 김일곤이라는 범죄자가 트렁크에 피가 시신을 싣고 네. 서울 시내를 가다가 불 지르고 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도 범인이 바로 도주해가지고 백화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옷을 사가지고 싹 다 갈아입고 화장실에서 장시간을 있다가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옷을 갈아입었죠. 예, 지금 반팔로 갈아입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예. 옷까지 그러니까 왼쪽이 갈아입은 이제 후의 모습인데 우리 사건 중에 지난번에 아예 그냥 페이스오프 한 거 있잖아요. 있었죠. 그렇죠. 그 회사 횡령. 공금 횡령한 그 사건. 이렇게 해도 그 우산을 펴는 순간을 포착해서 결국은 지금 특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면이라고까지 왔잖아요. 네. 그럼 꼭 확인해봐야 할 사람이 하나 있죠. 실종된 김 씨가 마지막 만났던 한 사람이 누구였죠? 박 씨. 맞습니다. 일단 실종된 김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니까 형사님들도 당연히 박 씨를 수소문 했겠죠. 네. 근데 이게 박 씨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낌이 쎄한 거예요. 주소지도 분명치 않고 또 이제 수배도 있었습니다. 뭐 다른 전과도 좀 있고. 네네. 결정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만난 날 같이 있던 CCTV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들이 같이 이제 탁 무릎을 친 겁니다. 아, 이거다.
그러면은 CCTV에 있던 그 남자와 뭔가 좀 연관성이 있었나요? 네, 아까 그 건물에서 CCTV 찍힌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박 씨가? 네. 아, 변장한 사람이 박 씨예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건물 사진 찍힌 거 있잖아. 근데 은행 CCTV에서 그냥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집중했으면 계속 그걸 가지고 그 단서를 가지고 이제 독일 뭐 전과범을 여성분들 가운데 찾았거나 그랬으면 이거는 네. 완전히 좀 어려워질 뻔한 사건이네요, 진짜. 수사 방향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예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완전 틀어지는 거죠. 예, 일단 뭐 박 씨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거주지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파악을 했고요. 박 씨 집 주변에 있는 CCTV를 또 열람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났던 날 밤에 두 사람이 같이 집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그 다음 날에 김 씨는 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간 날 이후로? 그렇죠. 이거 약간 불길하다. 너무 불길하다. 이거. 불길한데? 아, 그냥 제발 돈만 뺏기고 그러니까. 김 씨는 멀쩡했으면 좋겠다. 그 선생님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잠복을 이제 시작합니다. 네네. 그 집으로 들어오는 박 씨를 급하게 딱 긴급 체포를 하죠. 그 긴급 체포 당시 영상이 있습니다. 아. 네, 한번 같이 보시죠. 모자랄까봐 왜 하는지. 우리 그 벌금 고지 알죠? 벌금 소매자니까 그 카드 쓰셨죠? 그래, 너는 전화 줄게 우리가. 너나 줄게. 어머, 그 와중에 물 챙기는 거 봐. 안 나오는 거. 저기서 수갑을 채운 게 이제 제가 채웠습니다. 아, 저기서 이제 채우신 거죠, 우리 김장수 선생님이. 도망갈 생각조차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야. 형사들이 주는 위압감이 있죠. 저는 저항에 도망 못 가죠. 어떻게 와요? 세 분이 계신데요. 네. 이때 이제 경찰서 그 가는 차 안의 분위기에 긴장감이 장난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아직 그 김 씨 실종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이제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촉이 가장 이제 뛰어난 박경수 우리 형사님이 필살기를 발휘했습니다. 아, 필살기. 아, 뭔가요? 그 당시 봉고차 안에서 제가 그 무릎을 한 2번 정도 탁탁 이렇게 만지면서 일단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 가서 다 얘기하자. 잘 타일렀죠. 진짜? 예. 근데 그게 통했는지 모르지만 저를 가리키면서 형사님한테만 이야기할게요 하고 콕 집어 말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진짜 역시 고수의 형사의 고수들이에요. 특히 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그 범죄자를 이렇게 터치하면서 얘가 진짜 긴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심리 상태일지를 이미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이라는 비언어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심리전이죠, 쉽게 말하고 그 짧은 순간에. 일단 그 김 씨 행방부터 물어봤어요. 그렇죠. 지금 뭐 김 씨 어딨냐? 지금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냐? 예,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머리를 이제 숙이면서 묻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전히 잘 묻어드렸냐? 다시 물었더니 다시 또 고개를 떨구면서 잘났습니다. 아유. 그러더라고요.
저 그 한마디가 엄청난 범인한테 지금 타격을 주는 거예요. 온전히 묻어들였나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했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형사의 질문이 온전하게 묻어들였냐는 이 말 한마디가 지금 딱 죄책감을 느끼게끔. 엄청난 이 신뢰를 형성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죠. 도대체가 김 씨와 박 씨 이 둘 사이에 무슨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기까지 온 건데요.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무지 모르겠다. 그날 김형이 나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오래전부터 동생 여자친구를 지켜봐왔거든. 염치 없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나에게 그 친구 양보 좀 해줄 수 없을까? 이게 무슨 말인 뭔 거예요? 말이에요? 이건 또 뭐냐? 예, 이게 오로지 그 이제 박 씨의 진술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 김 씨와 박 씨 두 사람은 무도회장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였어요. 네. 예, 박 씨한테는 또 5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이분도 똑같이 무도회장에서 만난 사이였고 그 두 분 사이는 굉장히 좀 깊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하루는 이 김 씨가 이제 박 씨를 불러서 네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니 나한테 양보 좀 해줘라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진심인지 궁금해가지고 김 씨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해가지고 사고 나기 전날 두 분이 이제 만난 거죠. 예. 근데 김 씨는 아까 가정도 있고 아까 아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도 분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둘은 이렇게 만나서 술을 한잔 하면서 박 씨가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무슨 말이냐? 내 여자친구를 안 구하라니. 그러니까 김 씨는 그냥 막무가내로 여자친구 좀 포기해라. 네가 무도회장에 안 나오면 안 되겠냐?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이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죠, 알 수가 없는 수가 거죠. 없지 이거는. 박 씨에 따르면 이때만 해도 이제 큰 싸움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날은 일단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요? 그래서 이날 이제 박 씨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네네. 그 김 씨가 여기서 잠을 잤다고 또 했잖아요. 아침에 나갈 채비를 하면서 김 씨가 박 씨한테 이러한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어제 내가 한 말 나 농담 아니야. 다시 잘 생각해봐. 여자친구 양보해주면 내가 200만 원 줄게. 무슨 말이야? 내 통장 비밀번호 땡땡땡이야. 이야, 말 자체가 이거 너무 진짜 이상한데? 아니 무슨 여자친구가 물건도 아니고 200만 그러니까 원에 이게 말이 안 거래받을 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때 이러면서 이제 통장 비밀번호를 이제 알게 됐고 박 씨는 그 잘 타일렀는데도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또 여자친구 얘기를 하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는 마침 그 상의에 과도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걸 들고 바로 그냥 순간 복부를 2번을 찔렀다 그러고 그러고 김 씨가 이제 고통에 겨워가서 이제 소리를 내니까 바로 김 씨의 상체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입을 막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숨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살인의 동기가 사실은 믿겨지지도 않아요. 네, 물론 그렇죠. 네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내가 좀 사귀어야겠으니 나에게 양보를 해다오가 이 시작이었다는데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유형의 살인범죄자들 보면 네. 똑같은 수법이에요. 뭐냐면 이 범행을 왜 벌어졌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스토리를 잘 만들어요. 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친구를 얘기하고 그렇죠. 여자친구까지는 뭐 100번 양보해도 비밀번호를 왜 알려줘 그럼? 그리고 예정이 없던 살인한 거잖아요. 살인을 한 거죠. 본인도 경황이 없을 텐데 김 씨가 순간적으로 말한 비밀번호 내 자리를 기억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애초에 돈을 노리고 무조건 돈이 어느 정도 돈이네. 있는지를 알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런 네. 살인을 저지른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저희도 그 조사할 때 그 점에 계속 추궁을 했어요. 그 박 씨가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일정한 뭐 직업도 없고 그 제2 금융권의 빚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돈을 노리고 살인한 게 아니냐 하고 계속 물었더니 그건 죽어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부산 간다고 아내랑 통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 씨가 직접 김 씨 휴대폰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척 그 순간에도 위장을 한 겁니다. 문자를 보냈구나. 예, 예. 돈 때문에 살해를 했다고 쳐도 시신을 그렇게 막 훼손하는 거는 더 너무 심한 거잖아요. 말도 안 돼. 이제 살해한 후 이제 바로 훼손을 한 건 아니었어요. 시신하고 같이 거의 한 4일을 집에서 이제 같이 지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무서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무서워서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샜다. 뭐 그러긴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 이건 진짜.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이제 삽하고 괭이 뭐 이런 매장 도구를 사서 그 수락산 인적 드문 곳을 이제 선정해서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파는데 사실 그 구덩이를 깊이 파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서 훼손을 하고 나눠 묻은 겁니다. 이게 4일 있었다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3일이 지났는데 부패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못 있어요. 근데 네, 자기도 맞습니다. 한계가 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아마 시신을 훼손할 목적으로 보통 살인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거의 대부분이 99.9%가 이제 뭐 증거인멸, 유기 이런 과정에서 유영철이나 이런 범죄자들 보세요. 아주 효율적으로 자기가 범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 자기가 살고자 하는 방법이죠. 박 씨는 김 씨를 안매장으로 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체포가 된 겁니다. 체포된 후 그 현장 검증을 이제 했습니다. 마침 또 현장 검증할 때 이제 비가 내렸어요.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수골죄를 지었습니다. 800만 원으로 뭐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비닐에 싼 사체를 끌고 나와 오토바이에 실으면서 집에서의 현장 검증은 마무리됐습니다. 사체를 훼손한 뒤 구덩이 두 곳에 안매장하는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박경수 그 팀장님이 이제 그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야 된다 하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면서도 넘어지고 그래서 그때 좀 부상도 아유. 있고 아, 뭐 그런 진짜요? 또 사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30년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30년. 10년. 충북도를 뒤흔든 연쇄 살인 범죄도 해결합니다. 정말. 2005년 6월 3일 금요일 오전 9시 55분 경로당과 아파트 관리소가 있는 상가의 한 호프집에서 신고 전화가 옵니다. 신고자가 호프집 가게 주인에게 부탁한 일이 있어서 가게를 들렸는데 문을 열자마자 머리에 피를 흘린 채로 가게 주인이 쓰러져 있던 거지. 어머.
아, 이 도로에도 핏자국이 막 나 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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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우, 너무 처참하다. 저거 업소용 큰 가스 버너네요. 화구. 그쵸, 주물로 제작된. 어우, 저게. 주택가에 그 9시 55분 시간대면은 사람들도 제법 지나다녔을 것 그쵸. 같고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뭐지? 저랑 그 이찬호 형사하고 이제 그날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까 보신 대로 가게 안쪽에 숨진 여성이 누워 있었고 큰 가스버너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불판에 불판 이렇게 뽕뽕뽕뽕뽕 뚫린 거 그 큰 거 있잖아요. 업소용 화구 그렇죠, 얘기하시는 그거예요. 거죠? 네. 주물로 제작되어 있는. 완전히 무겁거든요. 무거운 거. 한 대 맞아도 가는데 네. 이거를 머리를 이제 찍었다는 것이 왜 우리가 알았냐면 그 머리를 찍었으면 머리카락 있잖아요. 네.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그 화구에 끼어 있었군요. 예, 피범벅이도 뭉텅. 그래서 아 이걸로 쳤구나. 이게 범행도구나. 예, 그렇게 현장에서 파악했어요. 저 정도 되면 이제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은 아닌 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화면상으로 보면 그 혈흔의 색깔이 그 신고 당시보다는 좀 한참 시간이 그 전에 이제 발생한 것으로 이제 보이죠.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흔적을 지우고 뭐 이런 겨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의외로 이제 자기 흔적들을 조금씩 흘리게 되죠. 흔적들이 좀 남아 있었나요? 자 이제 현장에 그놈의 다른 흔적이 있었어요. 뭐 막 족적이나 아니면 찍힌 CCTV 막 이런 거 아닐까요? 아까 그 혈흔이 있었던데 뭐 발자국이. 그죠, 그런 것들. 네, 현장에 이제 가면 여러 증거가 있잖아요. 보이는 증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전화기, 가게에 있는 전화기. 근데 저는 이제 전화기를 딱 보면서 필이 딱 왔어요. 아, 이 전화기에 뭔가 있겠다. 예, 우발적인 거고 그렇다면 전화기에 뭔가 있겠다 해서 하나하나 통화낸 걸 빼보니까 모르는 번호가 딱 떠요. 앞번호가 86으로 시작되는 번호. 86이요? 86. 86이면 어딥니까? 86? 하필이면 이 번호가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발신된 번호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게 전화로 86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에 전화를 걸고 나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얘기죠. 아, 전화를 건 거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 번호를 전화를 걸어보면 그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서를 얻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형사님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86 누르고 중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기 한국경찰입니다. 그 혹시 6월 2일 날 밤에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 있지 않나요? 아, 우리 남편이요? 남편? 가게에서 전화를 건 사람이 그 누군가의 남편? 이 사람 남편? 그래서 저희도 중국에 있다는 그 여자분께 이제 당연히 질문을 하잖아요. 네. 네네. 그날 밤 전화를 건 게 당신 남편이 확실하냐? 그랬더니 맞다. 중국에 혼인 신고한 남편이 있다. 그래서 형사님이 다시 한번 이 여성분께 묻습니다. 당신 남편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그러자 이 여성분이 입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김이었습니다. 실명인 거네요? 예, 이 별명이 악이거든요. 악이? 지금부터 악이라고 부를게요. 일단 우리가 아기의 존재를 알고부터 그래도 통화기를 쭉 들여줍니다. 봤더니 거기서 제가 아는 번호가 딱 있는 거예요. 아는 번호요? 무슨 말? 형사님이 아는 번호면은 지인이잖아요, 지인. 형사님의 지인이거나. 제가 그 당시에 정보원을 부리고 있는 조폭 출신 정보원이 딱 나온 거예요. 어머.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죠. 너 아기랑 무슨 사이냐 하니까 500만 원 정도를 주면 어머. 좋은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형사님한테 돈을 달라고요? 예. 나쁜 사람이네. 그래도 제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네. 500만 원을 줄 수는 없다. 그쵸. 내가 일단은 그렇죠.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주겠다. 그 말 끝나고 나서 그놈이 아까 악이란 놈이 사람을 죽였다. 라는 거를 저한테 실토를 합니다. 어머머머머머머. 깜짝 놀란 차상희 형사님이 이 진술이 중요한 내용일 거란 생각에 진술 녹화실로 데려갑니다. 그 정보원을? 네. 그 정보원을? 정보원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냐?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아귀가 울더라고요. 제 어깨를 끌어안으며 귓속말로 죽었어 라고 했어요. 어머. 술에 취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술집에서 나와 아귀 집으로 갔는데 방문을 열었더니 그 여자가 대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이불이 반쯤 올려져 있는데 코에서 피가 뺨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기겁을 하고 뛰어나왔죠. 뭐야? 다른 사건이야, 뭐야? 이거 아까 호프집이었잖아요. 이건 뭐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집으로 갔더니 여자가 죽어서 누워 있었다라는 얘긴데. 네. 그러니까 이건 아기가 얘기한 거죠. 네. 그 정보원이라는 분한테. 근데 이 정보원이 집에 가고 나서 밤에 아기한테 다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혼자는 못 들겠으니까 좀 도와달라. 처치를 위해서? 이 정도면 상당히 그 정보원 진술은 구체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 아까 전에 그 여자분은 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집에 있을 정도면은 뭐 아내나 가족? 뭐 이런 거 아내는 아니죠. 중국에 아내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알아보니까 그 아기가 한국에도 이제 같이 살던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동거인이구나, 동거인. 이제 사귀는 여자친구가 따로 있었는데도 또 하나가 더 있던 거예요. 어머. 뭐야? 아니요. 중국의 와이프, 혼인신고 있고? 와이프, 동거인, 여자친구 맞나요? 말씀드렸던 마지막 여자가 호퍼집 여사자 피해자입니다. 그 아까 호프집 사장님이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신 내역이 중국으로 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사망한 내연녀 가게에서 중국에 있는 본처한테 전화를 한 거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통화를 하고 얼마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걸로 나왔거든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형사의 촉으로 네. 이 전화가 분명 관련이 있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결국은 모든 수사의 포커스가 그 악이라는 사람으로 맞춰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추사하는데 뽀뽀치 살인 사건 직전 아기랑 같은 데서 이제 술을 같이 먹었던 최씨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아, 아기랑 최근에 호프집에서 술 마신 적이 있느냐, 예,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모른다고. 뭔가를 숨기는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감을 잡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큰 딸이 없어진 거예요. 딸이?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사건이 몇 개예요 지금? 너무 불안한데요 지금 뭔가가? 그러니까 아귀 있잖아요. 아귀 네. 후배인 최 씨에겐 초등학교에 다니는 13살 먹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 심지어 알고 보니까 그 딸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거예요. 실종, 그냥 실종. 이야. 그러니까 처음엔 아귀랑 사라진 딸을 찾으러 여기저기 같이 찾아다녔대요. 그렇게 아기랑 같이 아귀랑 처음에는 같이 씨랑? 네. 그러다 갑자기 아귀가 사라졌다는 거죠. 최 씨 말로는? 네. 자기한테는 말도 없이. 네. 그러면서 최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형님이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어머. 야 이건 또 뭐야? 찾으러 같이 다녔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있었을 것 무엇이 있기 같은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알고 보니까 한 10년 전에 아기한테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이게 아기 짓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자기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쫙 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기는 증거가 없어서 빠져나왔고요. 근데 아기가 집에 드나들고 얼마 뒤에 딸이 없어졌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잠깐만 이거 아마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기 주변 사람들이 지금 사라지거나 죽거나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지금 4명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렇죠. 호프집 여사장. 그 다음에 최씨 딸 없어졌고요. 최씨 딸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지인도 없어졌고. 그 10년 전에 예. 또 누구지? 4명인데? 그 아기 씨 집에서 발견된 그 맞아. 4명. 이거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진짜 지금까지 봐도. 이 호프집 사건을 해결하면서 따라 들어가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완전 비상체제로 들어갔죠. 자칫 말이 새나가면 완전히 날라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외구로 또 뜰 수도 있고. 그래도 저희 형사들이 쫙 흩어져서 저인 방식으로 아기가 갈 만한 곳, 또 알만한 사람들 주변 곳곳을 포진을 해서 탐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 엄청 나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때 발생하고 용의자 특정이 이제 됐잖아요. 정보를 통해서 8일 동안 집을 전혀 못 들어갔어요. 씻고 이제 속옷만 갈아입고 네. 형사들이 이제 나눠서 이렇게 잡목을 씁니다. 네, 쓰는데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지역 시장으로 빨리 오라고. 시장으로요? 네네. 그날이 인전 그 지역 장날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비가 추럭추럭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 잠복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배가 고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빵을 사가지고 시장 쪽으로 가는데 딱 그놈이 딱 저쪽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어머. 그 아기? 아기. 그 당시 제가 그놈 아기 얼굴을 안 감으려고 차에 핸들에 요 사진을
끼워놓고 있었거든요. 아기 사진이에요? 네, 아기 사진. 인상착의를 계속 머릿속에 각인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장날의 시장통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한눈에 악인 걸 알아본 거는 계속 그 사진을 보셨기 때문인 거네요. 그렇죠. 핸들에 이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아우, 야. 날카롭죠? 아, 그래요? 은매가 날카로워. 연배가 이게 약간 제가 오매불망하게 찾던 놈이 눈앞에 딱 나타났습니까? 네. 시장에서 이렇게? 가슴에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다르고 잘 잘했어. 그래서 몇 번째니 바로 덮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형사님들이. 맞다. 주위에 사람도 있고 또 놓치면 끝이잖아. 그래서 완전히 포위를 한 다음에 잡아야 된다고 몇 번 얘기하니. 제가 자꾸 이게 보면 저는 바로 잡아야겠다고 하니까 흥분이 돼갖고. 그래서 네가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럴 것 같아. 왠지요. 진짜 너무 티나게. 마음 같아서는 저도 그냥 확 덮치고 싶었죠. 그쵸.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봐야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놈이 차를 이용해서 도망가지는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뒤따라가 보려고 막 하는 도중에 포장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포장마차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께 이제 연락을 받고 저희 팀 5명이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모였어요. 네. 그 입구가 하나겠죠? 있고 하나니까 거기만 차단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여기 보면 일단 그 포장마차 안에는 이제 취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형사는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당연히 첫 번째 목적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검거 순간에 또. 근데 포장마차 안에는 온갖 뭐 술병부터 시작해서 칼, 뭐 뜨거운 물, 뭐 총기를 쓸 수 있는 게 엄청 많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이 뭘 했냐? 네. 시장에 가서 옷을 샀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쇼핑을. 몇 명은 포장마차 앞에서 이제 망을 보고 또 몇 명은 시장에 가서 그 동네 아저씨들 마냥 입을 만한 옷을 산 거죠. 변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순간에. 바지도 이렇게 걷어붙이고 옷에다 약간 흙도 뿌리고. 야. 참 그 순간에 엄청난 기지를 발휘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후에는 몸에 이거를 막 뿌렸대요. 그게 뭘까요? 상대가 포장마차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술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술 냄새를 나야 돼. 누가 봐도 의심 없게. 허술하지만 그냥 허술하게. 동네에 술 마시는 아저씨. 아저씨처럼 그냥 현지인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형사들이 네. 포장마차 안으로 싹 입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들어오니까 이렇게 쓱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근데 모르는 거죠. 의심이 없이 받겠죠? 의심이 없죠. 그래서 계속 그냥 술을 마고 있었죠, 걔는.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이찬호 형사가 포장마차 그 뒤편에 이게 술 먹는 이 뒤편으로 쓱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무도로 단련된 이 손으로 네. 목을 딱 잡아서 쫄라서 기절을 딱 시킨 거죠. 기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몸싸움이나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모든 게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기절하고 눈을 떴을 때는 자기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거 당시 아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야. 신랑이가 전화를 했는데 와가지고 전화 걸으라고 하면서 막 기분 나쁘게
전화하다가 뭐 언쟁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예, 사실 중국에 전화를 건 기록이 꽤 많았었어요. 아기가 돈도 많이 넣었는데 국제전화로 그것도 다른 여자한테 전화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프집 사장이 화가 났겠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날 무시했다. 뭐 이러면서 아까 나온 그 가스번호로 머리를 내친 거죠. 미쳤나 봐 진짜. 어이가 없네요. 요금이 진짜. 많이 나왔다고. 요금. 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그걸 잔소리했고 기분이 나쁘게 했다라고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아, 이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말도 안 되죠. 이건 변명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죄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고 평상시에 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오고 있다가 그 전화요금 그거 한마디에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촉발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이제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감정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귀가 검거될 때까지만 해도 호프집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묻는 줄 알았다고. 예. 나머지 근데 우리가 참 아까 4명. 예. 실종되거나 또 살해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자백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당시 아귀 조서 내용 일부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야, 너 다른 여자 죽인 일 있어? 무슨 건을 말씀하시는지. 야, 읍내 순이식당 하면 떠오르는 거 없냐? 에이, 형사님, 그 여자요? 저랑 동거하던 여자예요. 너 다시 한번 묻는다. 그 여자 안 죽였어? 형사님, 그것만은 지켜주세요. 가족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과 피해자 가족만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러면 형사님께 다 말할게요. 정보원이 봤다는 그 여성, 그 방에 누워 있다고 했던 그 여성 얘기하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거녀가 술자리에서 아기한테 원망하면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걔 말입니다. 걔 집에 와서 자기한테 그렇게 화풀이 했다고 해가지고 말싸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 막 앙하락을 대들었다 해서 얘가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손으로. 목을 찌른 거죠. 그래서 이 별명이 악입니다. 아귀. 이 아귀. 손아귀 힘. 아, 그래서 그거야? 소름 돋아. 끔찍해. 아니 근데 앞에 그 호프집 살인 사건과도 똑같은 거네요. 결국 나를 무시했고 그게 내가 화를 참지 못했던 이유고 내 살인의 동기다. 저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는 가족들한테 알리면 안 된다라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식구들하고 피해자하고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자신은 마치 지금 이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내가 파렴치한 짓을 했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났으니 제발 내 가족한테만 알리지 마시오.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생각이죠. 아니 자기는 그렇게 엄청나게 끔찍하게 남의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살인을 저질러 놓고 자기는 살겠다고 그 방편을 만들어 놓는다는 자체가 그럼요. 너무 파렴치하네요 진짜. 이것도 이런 말을 합니다. 태어나서 자기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고. 제가 죽였지만 진짜 사랑했다고.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고 꼭 안아주면서 잠을 잤대요. 어? 그 죽이고 난 그날 얘기예요? 죽은 사체를 끌어안아. 사체를 끌어안아. 미친놈이야. 어우씨. 일주일. 어? 그러니까 6일 이렇게. 죽이고 나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다고 술을 마시고 맨날 안아주고 잤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눈물을 흘린 것도 믿을 수 없지만 이거 다 거짓이죠. 네, 제가 볼 때는 그치, 그 거짓이지. 일주일이 자기가 슬퍼서 거기 뭐 사랑했기 때문에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유기할 방법이 없어서 안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아까 그 최 씨라는 사람한테
들어달라고 전화했잖아요. 그렇지. 맞아. 이거 보면 유기할 방법이 없어갖고 그냥 거기 할 수 없이 있는 거지. 뭘 그게 자기 합리화라고 봐야 돼. 자기 합리화. 자, 여기까지도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또 찾아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실종 그된 초등학생. 최씨 딸. 딸. 아 근데 아니죠. 그건 좀 다른 사건인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면 진짜 이거. 아 이건 너무한데. 이 이야기는 제가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찾아봐야지. 그럼 찾아보자. 걔 같이 찾으러 나갔다는 게야. 차를 타고. 그러니까 같이 찾아들어 갔다며. 아유, 뭐야. 에휴. 아유, 진짜 나쁜 놈이다. 아유, 어린애를. 가슴 여기 또 아플라 그래. 지난주 나 여기가 너무 아팠었는데. 놈들은 자기들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 진짜. 진짜 나쁜 놈이다. 진짜 나쁜 놈. 다 욕하고 삐처리할까 오늘도? 아,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다 이건 진짜. 진짜 나쁜 놈이다. 어떡해. 아유. 울분이 치솟는다. 내가 참 별별 놈 다 봤지만 얘는 참. 그 아기가 당시 그 치씨 집에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을 편하게 이렇게 잘 해주면서 따라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태우고 산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성폭행을 하고 나서 아이가 이제 울면서 아빠한테 이야기한다고.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하니까 거기서 목을 졸려서 죽여서 자기 이제 차에 트렁크에 이렇게 싣고 운행을 하다가 저 장소에서 안매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진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후배인 최 씨, 이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홀로 딸을 키웠는데요. 그러니까 집에 한 달에 한두 번 그밖에 안 왔대요. 아이들은 주로 이제 할아버지가 돌봐주셨는데 할아버지가 큰 병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종종 아이들이 아동보호센터에서 맡겨놓고 그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기자들이 이제 아동보호센터를 취재했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이 아귀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기를? 어떤 식으로? 아기를 왜 알아? 그러니까 이 진짜 나쁜 놈이 이 아귀란 자가 센터에 종종 찾아와서 애를 데리고 외출을 했대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해서 아이 몸을 살펴봤더니 여기저기 수상한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행이 아닌가. 의심은 되죠. 의심은 되는데 이제 아동학대 정황이나 이런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법적으로 보호기관이나 학교에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의무적으로. 근데 당시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기관에서도. 법적인 장치가 없었군요. 가족들한테 일단 알리는 것이 이제 뭐 최선이었을 겁니다. 아마. 치씨의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성폭행 당해서 사망한 그 누나 네. 동생이 있었는데 근데 울다가 그 막대 사탕을 이렇게 물고 있더라고. 아이니까 누나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 또 아이는 2학년이 그러니까 막대 사탕을 앉아서 물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첩을 제가 항상 여기 이렇게 찢게 해가지고 갖고 다녔었어요. 이 근데 사진을요? 시간이 흐르니까 안 되겠더라고. 제가 추단을 못해서. 그래서 제가 라이터로 태운 적이 있어요. 어렵게 해결한 사건일수록 그게 이제 후련함도 있으시겠지만
그 피해 가족들을 생각하면 사실 이게 평생 남는 사건이거든요, 형사님들한테는. 잊을 수가 없죠. 저희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뭐 물론 이제 교도소에 있겠지만 어떤 상태인가요? 면회를 가보면 지금은 마음이 편했는지 살이 아주 포동포동 쪄 있습니다. 본인은 사형수사 누가 타치를 안 한다. 너무나 이게 사실 열이 받는 거죠. 즐겨봐 이 채널.